네,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됐고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주식시장도 조금은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정신없으시죠? 네, 이번 주에 뭐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마무리가 안 좋아서 좀 되게 좀 아쉬운 그런 좀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3,250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됐죠. 네. 이제 거기에 그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라든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좀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좀 시장이 완전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 폭락하는 그런 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물론 이제 한미 무역 협상은 또 타결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유럽과 일본과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채택을 했거든요. 15% 이하는 없기 때문에. 영국은 있지만 영국은 사실 이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 무역 대상국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관세가 확정돼서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해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이제 동맹 맺는다. 뭐 아주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4조 달러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FMC도 열렸는데 이제 금리는 동결로 예상대로 좀 됐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이 정부의 좀 실망스러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폭락하면서 좀 뭐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래도 좋은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그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15% 관세율 확정됐는데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이제 내용은 관세율은 15%고 이제 가장 관심사가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도 15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은 피한 거죠. 우리가 관세율이 높으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런 관세율 협상에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 결정이 됐고, 네. 한미 조선 협력 펀드에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에 2,000억 달러 이제 펀드 조성을 한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는 이제 LNG, 미국의 LNG를 구매하는 비용이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이렇게 맞아요.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모든 게 다 개방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투자한 돈의 90%는 이제 미국이 가져간다. 그렇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또 아니다. 그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보해서 그걸로 또 재투자한다. 이런 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의미가 좀 다른. 동상이몽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좀 이제 합의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 세부적인 세부적으로 상황에서 좀 조율이. 이견차는 있는데 아마 이게 다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일단 굵직한 건 다 타결이 됐고 네. 세부 사항은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절박함을 보여서 네. 그게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게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이번 협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나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죠. 왜냐하면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됐으면 우리는 25%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일단은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15%면 주요국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증권의 이재만 연구원님도 이번 무역 합의로 국내 수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자동차 업종 수출 타격이 제한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대미 수출의 자동차 비중이 무려 33%나 되니까 네. 이 관세율 인하는 좀 필요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IM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무역 불확실성 해소는 좀 다행스럽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좀 무덤덤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의 목적이 명확해졌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뒤처졌는데 일본, 유럽, 한국의 제조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려는 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공장 같은 걸 많이 짓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NH투자증권의 이제 정혁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은 협상 잘한 것 같다. 이제 왜냐하면 24년 대미 무역 흑자 규모 기준으로 보면
대미 무역 흑자 대비해서 일본이 이번에 투자한 게 8.1배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6.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자 규모에 비해선 좀 대미 투자 이 부분이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본 이와 동일한 관세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좀 불리했던 요인도 제거되는 것 같다. 그래서 관세가 우리가 지금 25인데 이게 15로 인하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르면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조금 이제 상향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평가는 좀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5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그냥 트럼프가 뭔 소리냐, 15로 다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안 된 부분들은 좀 일부 좀 아쉬운데,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하고 유럽은 미국에 수출할 때 2.5를 부과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5를 있으니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맞잖아요. 네. 옛날하고. 맞아요. 근데 형평성. 똑같이 됐다는 건 우리가 2.5가 손해본 오히려 거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네.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됐는데도 자동차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유독 그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거론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2.5%는 네. 이건 일본이 그럼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반영 좀 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그 저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한 날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선 반영됐다는 그런 측면도 좀 일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드리면,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이제 자동차 담당하시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관세 15% 인하가 됐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를 부담한다고 예상하면 연간 6.3조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없을 때보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6.3조 원 정도가 현대 기아가 이제 각각은 합쳐서 부담해야 돼요. 합쳐서 이제 그만큼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현대 기아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뭐 모든 자동차 회사에 다 동일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관세율이 25%면요. 이게 10.5조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4.2조 정도는 이제 줄일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율이 우리가 어쨌든 2.5%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일본이 2.5에서 지금 15인데 우리는 0에서 15니까. 맞아요. 이제 그 차이는 대당 600달러 차이 정도 될 거래요. 대당 600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하는 돈 같은데,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적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판매가에 1.8%니까 현대차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에서 15로 좀 완화됐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에는 보통 25를 잡아놨거든요, 관세를. 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현대가 9%, 그 기아를 16% 이익 추정치로 올린다, 네. 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한국차가 불리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멕시코 비중이 높은 미국 회사가 불리하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25가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관세 협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요타, 그럼 일본이 우리보다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방송하는 날 아침에 속보 뜬 게 캐나다하고도 협상이 안 됐는지, 캐나다는 원래 25거든요. 네. 30으로 올려버렸어요, 캐나다는. 그럼 캐나다 비중이 높은 기업이 토요타입니다. 일본의 토요타가 렉서스가 거기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캐나다 비중이 19%나 돼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토요타는 여기서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관세가 35나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토요타 렉서스 생산되면서 좀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 관세가 얼마가 부과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캐나다 관세가 높다는 건 미국이나 일본 업체한테는 사실 좀 좋은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차가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의 신윤철 연구원님은 이게 2.5% 때문에 주가 급락한 건 맞는 거는 같은데,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있는데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니다. 그럼 다른 뭔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2.5% 관세 더 됐다고 한국이 하루에 뭐 자동차 기업 주가가 7% 폭락한 건 좀 너무,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얘기한 게 추가 투자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동차, 현대차가 지난 3월에 21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이 관세 협상에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현대차가 또 추가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 투자를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로 작용해서 더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이게 관세 부담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한국 자동차만 유독 이렇게 빠질 만큼의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좀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아까 그 선반영된 측면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일본이 관세 타결된 날 우리 자동차들 주가가 올랐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자동차는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25잖아요. 자동차는 따로 25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품목 관세라 각국 간의 협상에서 이건 논의 대상 아니라고 옛날에 트럼프가 했어요. 그럼 자동차는 그냥 그대로 25죠. 일본이 15를 해도 자동차는 25. 근데 이번에 일본과 협상에서 자동차를 15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깎을 수 있겠네? 아, 기대감. 네, 그래서 현대 기아도 25니까, 그럼 우리도 협상하면 15로 낮아지겠네. 그래서 이제 그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라고. 12.5로 낮아지겠네. 였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거는 우리는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대감에서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동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요즘 삼성전자 주가 좋은데 좋았죠. 네, 예. 어디까지 또 갈지도 궁금했었는데 예. 오늘 어땠죠? 주가가 목금은 좀 빠졌어요. 이제 목금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7만 전자를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는 이제 7월 한 달 동안 한 23% 가까이 올랐어요. 주가가 역대 그냥 최고 상승률인데 그러네요. 물론 이제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여기에 좀 환호를 했냐면 네. 삼성이 뭐 기대하신 분이 없잖아요. 뭐 고객사도 없고 HBM도 엔비디아 안 되고 그다음에 있어도 고객사가 작은 고객사고 크진 않고 거기다가 파운드리도 고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고객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TSMC에 밀렸는데 테슬라. 아니, 테슬라는 보통 기업이 아니잖아요. 빅테크고 그리고 테슬라에 왜 흥분했냐면 이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AI6란 칩이거든요. 네. 결국 테슬라는 AI까지 그리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있죠. 이것도 하거든요, 직접.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칩이 AI6인데 이거를 TSMC에 보통 맡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과 손을 잡아버려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전 모델 AI5 모델은 지금 내년부터 TSMC가 만들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진화한 모델이 AI6인데 이게 이제 28년부터 삼성이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TSMC에 먼저 AI6를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너무 가격이 좀 비싸거나 자기 요구 조건이 수용이 좀 안 돼서 좀 이렇게 삼성과 손잡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런 것도 요구한 것 같아요. 내가 좀 공장 가서 좀 감독 같은 거 좀 해도 되냐. 내가 들여다보고 싶다. 그럼 TSMC는 절대 안 되죠. 공정 공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은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받아들인 거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 집이 또 텍사스에 있으니까 네. 바로 옆이거든요. 테일러시 가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공시 나온 날 자기 SNS에 바로 썼죠. 삼성과 협의 끝냈다. 나 집도 가깝다. 자주 들여다보겠다.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흥분한 거예요. 아, 정말 삼성과 이제 테슬라가 동맹을 맺었구나. 옛날에 동맹. 애플과 TSMC 동맹과 좀 비견돼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님은 되게 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 비유일 수 있는데 이번 계약은 힘없이 침몰하고 있던 삼성에 극적으로 던져진 구명포트 같다. 네. 그래서 이거 삼성이 잡은 거죠. 테슬라가 내려준 이 구명포트를 잡고 침몰하다 극적으로 피벗했다. 날개는 아니고 네. 구명보트. 왜냐하면 진짜 침몰하고 있었죠. 파운드리가 뭐 분기당 1조 이상 까먹고 있었으니까 적자를. 근데 결국 구명줄을 내려줬고 잡아서 이제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제 숙제가 있어요. 삼성이 이걸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직 만든 게 아니잖아요. 2나노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 숙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2년 후에 확인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지금은 테슬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환호했고 삼성이 제일 원하던 그 대형 고객사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잘 되면요 후속으로 테슬라는 잘하면 다른 고객사가 따라 들어옵니다. 저렇게 잘 만들어주면 굳이 TSMC랑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TSMC가 삼성보다 한 30%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리고 이번에 대만은 관세가 20%인가 20%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좀 비싸죠, 관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일단 뭔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대부분 반응은 이제 2분기가 실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이미 다 지나갔고 네. 그거죠. 더 나쁠 건 없다. 뭐 여기서 이미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뭐 나쁠 거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테슬라 또 HBM도 지금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엔비디아랑 테스트를 계속하니까 그게 되면 또 좋은 거죠. 될 좋고. 때까지 한다. 네, 계속 할 거고 또 HBM, 엔비디아 말고도 AMD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HBM을 공격적으로 지금 할 거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섰기 때문에 좀 평가는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내일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FOMC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9월 금리 인하도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원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0%가 넘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9월 모르겠다고 또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관세가 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전히 물가를 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경기보다. 그래서 지금 물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딱 멘트를 보고 9월 인하도 쉽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를 텐데 그럼 금리 인하 9월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요. 63에서 47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래서 시장은 일단 9월 금리 인하도 좀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사실 이번에 연준의 2명의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동결이 아니고 우리는 금리 인하에 찬성합니다. 이게 93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 내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왔대요. 네. 거의 반대를 안 하거든요. 다 이제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을 내는데 반대했다는 건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통 이런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 근데 파월 의장이 이제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만 뭐 9월 달에 나오는 지표라든가 이런 걸 또 보면서 만약에 물가가 안정화되면 뭐 언제든지 금리 인하 가능해 보이고 다만 이번 어쨌든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지금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했는데 네. 이번에 그 FOMC를 통해서는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실망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매일 욕을 해요. 지금 파월 의장 가지고 매일 욕한다. 바보라 그러질 않나 막 계속 그냥 비난합니다. 왜 안 낮추냐. 예. 그래도 꿋꿋이. 예, 꿋꿋이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경제 망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해요. 사실은 SNS 가지고. 근데 뭐 그냥 파월 의장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 MS, 아마존 실적하고 그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매출 22% 증가했고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용자 수가 합쳐서 34억 8천만 명. 이게 이제 6% 가까이 또 증가했고 광고도 괜찮아요. 그리고 AI 지출을 더 이제 기존 전망보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저번에 구글도 그렇지만 AI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이제 그 실적 발표 후에 한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때문에 이제 시총 4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건 AI가 속해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면서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 사티아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산업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도 실적은 좋았어요. 매출도 13%, 영업이익도 25% 증가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있죠. 그 클라우드 사업부. 이것도 17.5% 성장해서 다 좋은데 주가가 시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밤에 미국에서 아마존 이제 주가는 봐야 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한 6%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영업이익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예상을 좀 하회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예상보다 이익이 좀 많이 증가 못하나 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다만 이제 여기 CEO는 여전히 뭐 지금 성장하고 있고 AI를 통해 사업도 성장하고 고객 경험도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좀 우려됐던 건 그거예요.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전력 공급이 좀 잘 안 돼서 더 뭘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공급 제약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네. AI도 중요하지만 전력 공급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지금. 그래서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되게 좋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해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 4 모두 다 그냥 AI는 계속 해야 되고 이건 멈추지 않는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다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도 짚어봐야죠. 왜냐면 주가가 부진하기 네. 때문에 좀 빼놨어요. 근데 애플은 좀 반전이 나온 게 시간의 거래에선 주가가 한 3%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다 좋았어요. 예상이 낮은 것도 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증가하고 중국 매출이 4.4, 아이폰이 13.5% 증가를 했고 서비스죠.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그 iOS 앱스토어라 그러죠. 여기도 지금 역대 최대 지금 매출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 보면 우리가 좀 우려를 했는데 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애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좀 치약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제일 이제 우려됐던 게 애플은 도대체 AI를 하는 거냐 지금 이 우려가 있는데 AI에 대해서 이제 주요 경영진이 뭐라고 팀쿡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투자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도 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기다려봐. 근데 이렇게? 왜냐면 많은 CEO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적극적인 AI 맞아요. 얘기하는데 사실 팀쿡은 얘기 안 하거든요. 조용해요 되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우리도 늘리고는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린 조용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시리 있잖아요. 시리에다가 AI를 집어넣는 거. 요거는 올해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출시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상당한 투자. 진짜 근데 상당할 것 같아요. 시장은 어쨌든 AI 투자는 하는 건 있는데 뭔가 좀 나와야죠. 이게 결과물도 아직 없고 그리고 너무 오래 이제 기다릴게요.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믿진 않아요 사실은 애플 하면 근데 어쨌든 애플은 지금 팀쿡 얘기로는 열심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근데 그런 그래도 실적 애플이 참 발표였습니다.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사람들이 반전을 계속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시기의 문제지.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약간 삼성전자랑 비슷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주주들한테도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도 못 갔는데 기대 안 했던 뭔가 터지니까 갑자기 주가가 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기대감 사실 별로 없어요. 아직도 없지만 만약에 내년에 나오는 AI 그 인텔리전스라든가 아니면 그 AI 쪽에서 뭔가 대형 M&A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번 또 위를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게 아니라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한때 정말 좋았었던 비만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들이 안 좋아서 보니까 이 위고비 주가가 폭락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에서 미국 판매 둔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떤 근데 거예요? 이게 비만 치료제 문제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제 관련 기업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북미 매출 성장 둔화 이 우려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노보노디스크가 만들었던 게 이제 위고비고 일라이릴리가 그 다음에 마운자로를 내놨잖아요. 첫 번째는 마운자로보다 위고비가 좀 약해요. 체중 감소율이. 후에 나온 마운자로가 다. 그래서 마운자로 매출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위고비는 선발주자인데 좀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경쟁 심화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가장 결정타입니다. 아마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비만 치료제 공급이 부족하다. 그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제약을 좀 허용해 줬어요. 위고비 공급 부족 때문에 약국 몇 개를 허가를 해줬어요. 여기서 합법적으로 비만 치료제 너네 복제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위고비를 복제한 거죠, 사실은. 그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약품들을 네. 허용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 부족이 끝나서 이제는 판매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복제약이 판매가 잘 되고 있대. 가격도 메리트 훨씬 싸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미국 정부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잡기가 좀 쉽지 않나 봐요. 여전히 활개치고 있대 복제. 그러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이거 복제약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이 결국엔 복제약을 만들었고 이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해소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사실 또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기업이에요. 또 미국 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기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네. 복제약 수요가 많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제약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복제약. 신약 개발 회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복제약이 난립하면 일단 망가져 버리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노보노디스크에 바로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달에 마흔자로 나와요. 위고비는 이미 나왔는데 그럼 이제 위고비보다 또 마흔자로 수요가 또 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비만 치료제의 문제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개별적인 지금 문제가 생겨서 좀 이거 해결하는데 좀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제약 때문에 좀 수혜를 보고 네, 있는. 우리는 오히려 거죠. 복제약을 좀 원래 좀 잘했던 국가인데, 근데 이제 뭐 신약도 워낙 또 최근에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제약 업종에 리스크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한 업종 궁금합니다. 정리해보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상승 업종 중에서 좀 더 흐름이 견조하게 갈 걸로 보는 분야를 여쭤보는데 오늘은 그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매수의 추세를 보면서 이사님께서 드신 생각? 결국 그거죠. 이제 트럼프랑 좀 관련된 쪽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딱 느낀 건 결국에 이제 트럼프 쪽하고 삼성 밸류체인. 삼성이 이제 테슬라로 그렇죠. 그쪽이 확실히 기지개를 그래서 뭐 펴니까.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트럼프랑 좀 관련인 게 남북경협 이슈도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남북경협 쪽 대표적인 시멘트 같은 이런 업종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올랐는데 그래도 좀 다음 주에 좀 괜찮을 만한 건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세제 개편 이슈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대주주가 지금 50억인데 이거 10억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10억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종목에 내가 만약에 올해 많이 오른 조선줄 갖고 있어요. 엄청 올랐죠. 내가 한 12억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팔 수밖에 없어요. 확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12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년에 대주주가 돼서 22를 난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누구나 이거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급등주 위주로 지금 이번 금요일에 빠지고 폭락한 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 세제 개편이 다시 50억으로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당분간. 그래서 뭐 조선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점은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네.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음 주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이번 주 올랐던 것 중에 네. 일단 이제 남북경협이나 시멘트는 이제 좀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금 더 뭐 강세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오랜만에 영화 관련주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지금 오랜만이다. 그 제가 정확하게 제목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좀비가 들어간 그 영화 하나 있어요. 그게 엄청 인기가 좀 요즘에 또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이 지금 매진되고. 조정석 씨. 네, 맞습니다. 그게 딸이 뭐 좀비 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영화관도 잊혀진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산업도 지금 이제 여름 또 휴가 시즌이고 하고 또 요즘에 영화관 할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남북경협과 시멘트, 영화 쪽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세제 개편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오늘 아껴뒀고요. 내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염이사님께서 선정하신 보고서를 보고 마무리를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화장품, 이제 제목은 레거시 브랜드 업체들의 강점과 기회.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건 전통, 오래된 화장품 회사들인데요. 여기가 아모레 바로 퍼시픽 아모레 같은. 맞습니다. 그쵸. LG는 정말 요새 좀 힘들죠. 이 회사들 실적도 그렇고.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자. 이 회사들이 좀 어려워도 20년 이상 긴 역사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 주가 안 좋다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브랜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오래된 기업들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M&A다. 예,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인디 브랜드 M&A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지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잘하지만 사실 인디 브랜드는 브랜드보다는 그 바이럴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제품 나와서 저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정작 브랜드는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 영상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화장품은 결국 브랜드 사업이니까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는 가장 한국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요즘에야 뭐 조금 약간 수요가 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브랜드들도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니까 아무리 인디 브랜드가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이쪽을 무시하지 말자. 이들의 반격도 좀 기대해보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개 기업을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생소한 기업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셀바이오 휴먼텍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요즘에 왜 좀 괜찮냐면 이 마스크팩 있잖아요. 요게 중국 수출이 요즘에 되게 잘 되나 봐요. 근데 그 마스크팩의 원료인 시트 마스크를 네. 지금 만들어서 주로 이제 메디힐이나 JM 솔루션 같은 데 납품을 한대요. 근데 이들의 중국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PER도 10배고 올해 영업이익도 58% 증가할 수 있으니까 중국 마스크팩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 권해주셨고, 네. 또 하나가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이 여의도에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 뭐 제목 그대로죠. KBS 네. 가까이. 그래서 모든 신제품은 다 임상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임상 시험 안 하면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그 화장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이 인증 수요, 네. 인체 적용 시험 수요는 늘 것 같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작아요. 그렇지만 밸류체인상 필수적인 산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관심, 필수품. 예, PER도 9배니까 좀 주가도 저렴하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좀 새롭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세제 개편안 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조선주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결국에 조선이 마중물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은데 정부가 보증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조선소를 만들거나 인수를 하면 그 발주를 우리 한국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거 발표된 날 뭐 하나 오션이 막 11% 폭등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하나가 유독 이렇게 더 수혜냐면